제대로 된 어떤 정책 같은 거는 전혀 해보지도 않았다는 박근혜가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청문회를 앞두고는 꼼꼼하게 세월호 관련된 증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그 답변과 질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라라고 지시한 게 안종범 수석의 이제 메모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지시를 누구한테 지시받아서 했는지, 그러니까 김기춘한테 지시받아서 했는지 최순실한테 지시받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인멸에 그동안 가열차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안종범의 수첩이라고 앞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다음 메모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이제는 박근혜 사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초. 역사 기록물이네. 네, 기록물이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땐 고의 뭐 안종범 실록이라고 하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고의 수천 년 동안 보관해야 될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왕이 정당했을 때는 이를테면 뭐 성종실록 이렇게 나가는데요. 연산 시대에 그러니까 연산은 그 왕으로 이제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 그때는 그냥 연산 일기 이렇게 돼요. 다이어리 승정원 일기 뭐 연산 이런 식이 다이어리?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첩이 근해 일기 뭐 아니죠. 근해 시대 일기.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되면 이건 사초가 된다고요. 이게 일기 수첩 뭐 메모에서 이제 사초가 돼 버리는 것이어서 모든 수사가 사실은 안종범의 사초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고. 안종범은 의도하지 않게 그 한국 역사의 중요한 사관으로 엄청난 분량의 그 사초를 남기게 되는 역사 속의 인물로 이제 작용을 하겠네요. 근데 이게 공정위에서 삼성 특혜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을 할 수 없는 회사를 상장을 해주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무원이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이 사람 지시해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공무원 시절에 그 수첩이 있어요. 매년 그 기관 수첩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들여다봤어요. 정말 깨알같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시사항 이렇게 돼서 그 밑에 몇 월 며칠 날짜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완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완벽한 증거 자료인 것이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안종범은.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블랙리스트부터 온갖 지시사항이 다 나왔고 세월호 7시간의 키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특검은 세월호 7시간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박근혜 지시는 경제수석실 산하의 그 해양수산 비서관실로 이게 옮겨졌고 이 해양비서관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증인들이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데 천편일률적인 성의 없는 답변만을 해가지고 야 이건 누군가가 증인들한테 사전에 뭐 대응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입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죠.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바로 이게 키워드죠. 그들이 범인이기 때문에 감추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감출 이유가 없죠. 그리고 말을 맞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당시 청문회 쪽에서 그 해경들 한테 주어졌던 일종의 답안지라 그래야 되죠. 질문에 대한 답안지가 당시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세월호 방송했던 거랑 연관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해서 당시 증인들이 입을 맞출 수 있게끔 시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보고가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실제 자료를 보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오보형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구나라는 점 안에서 이 커넥션을 거꾸로 캐다 보면 어딘가에 그 당시에 시간대로 정리되어 있는 제대로 된 보고 사항과 조치 사항, 지시 사항들이 남아있는 문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우연의 소치가 아니었다는 거야. 청문회 자체에서 증인들을 조작했던 거. 그 내용들이. 근데 뭐 안종범 사초에는 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개성공단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제 미얀마 그게 이제 같은 항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같은 줄에. 같은
줄에 그러니까 VIP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근혜 지시 사항이라는 건데 미얀마 이야기 뭐 한인타운을 조성한다 뭘 어쩐다 하는 게 있고 뒤에 이제 그것이 개성공단과 맞받아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식으로 같이 메모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지난 방송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단지 뭐 통일이 될 거다라는 것을 현몽으로 알게 되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수익 사업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 다른 데다가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내 손이 닿는 내가 주물럭거릴 수 있는 곳에 그게 어디야? 뭐 미얀마라고나 할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무슨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교체하고 거기 뭐 돈 국비 쏟아 부어가지고 한인타운이라든지 한류 관련된 것들을 만들고 하는 등등을 다 이렇게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세월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세월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왜 그 당시에 그 많은 해경 관계자들이 다 현장에 없었거나 현장 지휘를 회피했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거든. 구조 상황 하에서. 근데 그 당시 김석균과 김수현, 김경일 정장 등 거기에 있던 박준영 전 도지사와 이주영 해수부 장관까지 이 증인 31명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임무 방기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적들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사실은 다 청와대에 기획된 증언들로 이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뭘 했는지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정당성이 생겨난 거지. 왜 청와대가 시켜서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그 당시 청와대는 뭔가를 굉장히 많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야. 이제 역으로.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런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니들은 그 시간대에 모른다고 해, 없다고 해, 관대실에 안 갔다고 해,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 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을 짜맞춰줬다는 거야. 이건 역으로 모든 사람을 그 당시에 컨트롤했다는 얘기하고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무능론. 그래서 무능했던 걸 감추려다 보니까 조작이나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 설이 아직까지도 굉장한 의미의 퍼센트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세월호 사건이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무능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점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그게 석연치 않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능론이라고 하는 거는 욕은 먹어도 죄도 있어요. 죄도 있는데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지. 이게 사형당할 만한 정도의 고의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고의라고 하는 게 다시 세월호 사건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결론적으로 아이들한테 나오라고 한 것을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뱃속에서 죽었고 그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것처럼 3, 4일을 그냥 내버려 둔 채로 언론에 대고는 구조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실 아이들이 다 승객들이 다 죽게 만들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박근혜 입장에서는 지시를 하기를 뭔가 대단한 음모를 알고 어떤 내용을 알고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자꾸 이제 자기들 말로 하면 좌파 빨갱이들이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공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포장을 잘해라 이런 의미로 전 들리는데 세월호 아이들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언딘을 의심하듯이 뭔가 언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분명히 돈을 벌어간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라인에서 단 한 명이라도 무능이 아닌 뭔가 고의가 개입됐다라고 하면 배가 무너지고 아이들이 죽게 되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자체도 이 사건의 어떤 얼개를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에게 아까 말한 김기춘이나 최순실 같은 애들이 사실은 지시 형태로 이게 총동지를 하죠. 이 사건은 말이에요. 지금 좌파애들이 여기 표현이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강하다. 좌익들이 지금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국가기관의 특조위 같은 걸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누군가 간언 비슷한 걸 해서 그 간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박근혜가 뭔가를 지시 은폐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지시 은폐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체라고 저는 봐야죠. 이게. 그렇죠. 이게 자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뿐이긴 한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무능한 거를 무능한 대로 그대로 발표하게 하는 거는 조작이 아니죠.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니들 있는 대로 발표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있는 애들한테 니들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발표를 해 그러면 사실은 무능해서 그 당시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능해 보이도록 방기하도록 구조를 태만하게 하도록 하는 지시가 중앙에서 내려갔다고 하는 전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점상으로. 이유가 있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댈 수 있는 핑계가 없으니까 니들이 괜찮아. 어떤 미친놈이 나 그 사고 났는데요. 그때 무능해 갖고요. 현장에 없어 갖고요. 이런 핑계를 청문회 가서 할 수 있냐고 공무원이. 이런 핑계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핑계를 대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그 당시에 니들에게 구조를 하지 말라는 그 윗선에 지금 있는 지령 라인에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청문회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안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